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2021년 2월 15일 구정 면접이 끝나고 오늘 첫 근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명절 때 이제 답을 올리려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이걸 글로 쓰기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카페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본 물건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저희가 배웠던 공법적 얘기가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엉켜서 나오는 문제는 처음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구 동백동 144평 대지가 경매 나왔는데 5억짜리 땅이 2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1번 물건이 이쪽에 있는 물건, 2번 물건이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요 지금 사이길로 올라가면 뒤에 건물이 두 칸이 있는데 위에서 서서 보면 양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사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맨홀까지 묻혀져 있는 걸 보면 물 배수관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번 물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구조물만 싸다 말았고 뒤에 집이 두 채 보이죠? 여기 지금 오르막길 보이고 옆에서 보면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있고 이렇게 오르는데 맨홀 뚜껑이 덮어져 있어요. 맨홀 뚜껑. 이 맨홀 뚜껑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거푸집을 짓다 말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집 두 채가 있으면 여기 올라가는 거 두 채입니다. 재밌는 건 다른 건 지목이 다 임야인데 여기는 지목이 대인 땅입니다. 지목이 대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개발행위가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것들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두 채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진짜 설명할 게 많아요. 좀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습니다. 1번 물건을 보게 되면 1번 물건은 이제 143평인데 5억짜리 물건이 2억 4천까지 떨어졌고 1번 물건을 보게 되면 1번 물건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물건이죠. 물건 같은 사진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좌측편에 대한 거 1번, 2번 뒤쪽은 이미 남들이 지었고 여기 사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면 1번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정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건물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지층에 맞닿은 땅 올라가면 위에 층 보면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로드뷰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로드뷰로 보면 로드뷰가 찍힐 때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만 놓고 공사 현장을 지려고 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1번 물건, 그 다음에 요 길이 2번 물건. 근데 여기 보면 요 도로가 무슨 도로일까요? 조금 도로가 약해 보이죠. 도시기술 도로도 아니고. 이 물건은 민법적으로 법정상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건축법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은 개발행위가 조건이 어떤가도 봐야 돼요. 도로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데 현장을 조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또 여기는 주택법까지도 봐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엉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일단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제시의 건물 기타에서 건축 중 구조물이 있는데 매각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얘기는 용인시 기흥구의 확인 바람. 건축물 대장은 없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2018년 2월 14일 날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소래신용협동조합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 원자산관리대부에서 이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몇 년도? 2018년 2월 14일 날 우리가 보니 원자산관리대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딱 보니까 건물에 폐쇄 등기가 있어요.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은 지목이 됩니다.
원래 건물이 있는데 이걸 부시고 다시 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 토지 등기가 있게 되는데 토지 등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 토지 등기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있나 없나 이 물건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2번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물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처럼 건물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붕이 없죠. 그래서 거푸집만 쳐놨기 때문에. 근데 1번 물건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건물 모양을 좀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모양을 띄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 기준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법적인 얘기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경매가 넘어올 때 저당권 설정이 되기 전에 공사가 여기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먼저 갔다. 그리고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 땅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건물로 보이느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2번 물건과 1번 물건이 지금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일본 물건은 사진을 잠깐 보면 여기 지금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건물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르막길 올라가고 옆에 보면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부분의 문제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1층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하실에 직접 들어가는 차고 개념이라면 요거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이런 차고를 뒀다면 이런 차고는 분명히 건축물이 돼요. 근데 지하실에 차고 이런 거를 가서 공간을 뒀다면 건축물이 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게 차고로 보이느냐 좀 애매합니다.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차고로 보이기에는 좀 안 맞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이 앞쪽에 주차 공간이 충분해요. 이게 차고라면 얘는 차고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뭐냐 이거죠. 높이가 안 맞으니까 평탄 작업을 해서 올릴 때 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채우면 너무너무 콘크리트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둥처럼 해놓고 여기는 빈 공간을 해놨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건축물이란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고 그리고 그 내부 공간에 사람이 사용하는 거실 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화조를 묻으려고 하는 자리거나 기계실을 만들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냥 일정 설비만을 두는 공간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화조 같은 거 둔다, 물탱크를 둔다 이런 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도면을 가서 봤더니 여기가 지하실 개념이 지하실로 해서 거실 공간이나 이런 걸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뭡니까? 올려두고 다만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넣어놓고 이 뒷면이 계단을 올라가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단을 해놓은 거죠. 여기는
주차장이라도 더 쓰면 좋은데 주차장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어진 공간 등이 있다면 요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보게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 좀 이게 작죠? 짧아요. 가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요걸 뒀다면 얘가 뒤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차가 딱 넣게 되면 뒤에 뒷좌석과 트렁크 정도만 들어가고 반은 앞으로 걸칩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의 주차장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거실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그럼 이거는 저당권보다 빨리 이런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가 없는 공간이므로 이거는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일단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인허가권이 살아있어요. 인허가권이 살아있어서 건축허가 살아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는 개발행위허가는 안 살아있어. 개발행위허가는 없어요. 뭐냐면 지목이 돼인 조성 토지에 건물 질 때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취소시키고 나중에 좀 소송등을 오래 끌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받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행위허가가 없다면 이거 되게 복잡해요. 개발행위허가가 있다면 개발행위허가도 취소가 되면 더 복잡한데 개발행위허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하수도관을 묻을 수 있는 것도 앞에 이런 정화조가 돼 있어서 선만 따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딱 받고 나서 어때요? 오케이. 이걸 내가 낙찰받으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건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취소시키면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건축허가 인허가가 취소시키는 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취소시키고 다시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전자지도로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면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향린동산이라는 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따로 있어서 여기서 로드뷰를 잠깐 보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식으로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입주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쪽 뒤편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뒤편은 아예 입주민 아니면 문을 못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향린교회 수양관 되어 있고 향린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뒤편은 고바위로 올라서서 이쪽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도 되어 있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데입니다. 아, 이쪽은 저기가 나왔네요. 예.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늦게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띄어졌는데 등기부 등본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다가 건물이 지어진 땅을 부시고 다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폐쇄 등기부 등본이 띄어졌거든요. 폐쇄 등기부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1층, 2층 있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1층, 2층 있었는데 요거를 부시고 다시 진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도 이렇게 산꼭대기에도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마을에서 입구를 이렇게 봉인할 수 있는가? 이 도로는 뭔가?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쪽이 들어온 입구가 있었고 이쪽 입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향린동산에서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고 받는 주택단지예요.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 안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이 도로는 개인 도로가 아니에요. 저 공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택법으로 만들어진 주택단지 조합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이 건물을 다시 건축허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조문에 대한 얘기에 향림동산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돼요. 그쪽 관리사무소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땅을 싸게 샀지만 싸게 산 만큼 건축허가 내기 위한 향림동산 관리사무소랑 얘기해야 되는 복잡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여러분 경매를 받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일단 도로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공고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니까 주택법에 대한 얘기에 복잡한 얘기가 또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허가는 없는 땅입니다. 만약에 이게 개발행위허가 있다면 더 복잡했겠죠. 그런데 건축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취소한다는 게 복잡해요. 오히려 민법적인 개념의 법치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인허가권 승계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물건 과연 요번에 누가 받는다면 이해관계인가 어느 정도 공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일반인이 처음 받기에는 너무 풀어야 될 물건이 많고, 그러려면 아예 이쪽에 있는 임야를 사서 임야를 갖다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게. 그래서 이 물건 제가 이번에 접해봤던 물건 중에 너무 복잡한 풀이법을 많이 갖고 있던 물건입니다. 자, 다시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도로에 대한 얘기, 건축허가에 대한 얘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얘기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도 조사 대상에 들어왔어야 돼요. 임야였다면 산지조정 받는가? 여기는 산지관리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공법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는 아주 백화점 같던 물건입니다. 자, 아주 재밌는 물건이어서 여러분에게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